안녕하세요. 카모마일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과 홍콩 시장 모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기사를 쓰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ETF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Cranes Shares CSI 인터넷은 8월 저점 대비 거의 2배 올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시장 상장의 다이와 증권 중국 ETF는 일주일 만에 167%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국 시장에 10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장을 2015년도에도 겪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2014년 6월에는 2070 정도였다가 1년도 안 돼 5166으로 2.5배 폭등. 그 다음 수직 하강을 해서 2016년 2월에는 2700선으로 왔고 그 이후 2024년 현재까지 8년 넘게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도 없었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번 폭등의 장기 추세 예상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몇 달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전 고점이었던 2007년도나 2015년 중국 주식 사태에 비견될 만큼 주식 거래량이 폭발할 시기가 될 것이고 롱이든 숏이든 중국 시장 한정 10년에 한 번 올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 비관론이 근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웨인론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아니면 디리스킹 정책이 성공을 거둬서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가 하나, 둘째는 내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이탈이 일어나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가 둘입니다. 1980, 90년대 소련이 바로 그렇게 되어서 몰락을 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도도 같을 것이고요. 냉전시대의 미소 양국 GDP 추이를 보면 격차가 점차 벌어지다가 결국 소련이 국가 생산이 하강 곡선을 그리며 1991년 해체로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상황을 보면 현재 중국 경제 규모는 소련 전성기 때의 비중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이 무역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보수 측 미디어에서 낸 기사인데 2022년 중국 무역 수지 흑자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고 중국 내수가 좋지 않은 가운데 디커플링을 뚫고 동남아시아 방면 수출을 늘려서 흑자를 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량이 항상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중 수출이 대미 2배 정도 규모였고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8년도부터 비중이 바뀌면서 작년 12월에는 월 단위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미 수출량이 대중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는 대중 대미 수출량이 2배 차이 나다 거의 동등해진 변곡점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와 주식시장 상관관계를 들여다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GDP 규모는 중국이 미국이 72% 정도인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규모는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을 합친 게 중국 전체 시장의 대략 34%입니다.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율을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중국은 2023년 기준 61.3%, 미국은 2022년 기준 156.5%였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고 돈이 갑자기 빠질 위험도 상존하지만 돈이 몰릴 여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위기와 저출산 상황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겹치면 한마디로 30년 전 일본처럼 됩니다. 중국의 출산율은 UN 인구정만 보고서 기준으로 2023년 1.0. 한중일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스러운 수준이고요. 미국과 인도와 비교해서도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그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그 위에 주어진 주택은 70년 임대받는 형식입니다. 거기에 호구제도, 즉 호가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와 비슷하지만 단순한 인구 등록 목적을 넘어 거주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 출신이 언제나 베이징 후과오를 못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베이징 대학에 진학하고 베이징의 국가기관에 취직을 하면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결국 후과오는 영주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양상이 자본주의 국가와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하는 게 내국인에 비해 제한이 많듯이 중국에서는 다른 지역 후과오 사람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가서 좋은 부동산을 미리 사는 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요 서구 언론 기사를 보면 후과오에 대한 언급 없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자본주의 국가 부동산 버블을 평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이 다르듯이 주식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시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는 상하이, 선전, 홍콩 주식시장이 각각 있는데 상하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여기에는 국영기업이 민영기업보다 수는 적지만 시가총액은 더 많습니다. 반면 미국 나스닥 시장에는 국영기업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듯이 가장 핫한 민간 기업에 돈을 넣고 빼고 하기에는 중국 시장은 너무 다른 곳이고 헤매다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는 중국 시장의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기이고 9월 말 이후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중국 정부 힘이 많이 작용하는 곳인 동시에 미국의 세계 전략의 견제를 받는 곳이기도 하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배당금 잘 주고 안정적인 국영 기업도 같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대표 ETF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관련 ETF는 배당금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이상 카모마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